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은 그 목조주택을 우리가 많이 또 생각하고 건축들을 하시고 또 목조주택에서 사시는 분도 많은데 목조주택과 화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조가 화재에 취약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실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목조주택이 그렇게 화재에 취약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화재가 났을 때 화재에서는 그 가연 물질의 양에 따라서 그 화재 용량이 커집니다. 그렇죠? 가연 물질이 많을수록 화재가 말하자면 세진다 이겁니다. 근데 화재 시에 이제 피해는 그 화재의 열로 인해서 뭐 화상을 입고 타 죽는 그거보다는 일단 가연성 유독 가스 때문에 사람이 질식을 하게 되고 뇌사 상태가 되든지 뭐 또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독성 가스 흡입에 따른 그 피해가 더 커요. 요 맹독성 가스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순수한 목재가 탈 때는 그렇게 맹독성 연기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주택에서 특히 내부에서 발화가 됐을 때 내장재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요 유독가스가 마감재, 내장재의 원인이 되고 실제 이 목재로 인한 유독가스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구조적이나 물리적으로 목조가 탈 때 연소할 때 연소가 시작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방출되면서 연소가 되면서 이제 탄화가 돼요, 목재 표면이. 그래서 이 숯검댕이 이 탄화층이 목재 연소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구조재로서 목재가 화재 시 좀 버티고 있는데 시간을 더 끌 수가 있다. 그리고 붕괴를 지연시키는 거죠. 그리고 목조 자체가 중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붕괴가 됐을 때 다른 구조보다도 뭐 그런 어떤 구조체에 깔려서 죽는다든지 이런 영향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목조가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나무가 가연성 물질이라는 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 이 건축물에서 이제 골조가 연소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바깥에 마감재들, 뭐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조가 나무 가연성 물질이라서 불리하다는 것은 초기 화재 시에는 그 좀 거리가 있어요. 불리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목조 주택하면 종류를 나눠보면은 보통 경량 목구조죠. 2x4 공법으로 하는 거. 그죠. 스터드를 다 세워서 2x4나 2x6를 주 재료로 걔네들이 뭡니까? 힘을 지탱하고 걔네들이 구조재로서 작용하죠. 그래서 경량 목구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량 목구조는 그 좀 이 구조체가 커요. 단면이. 왜냐하면 그게 기둥하고 지붕틀 같은 걸 형성하면서 포스트 앤 빔 방식이라고 하는 그 중량 목구조가 또 있어요. 그 경우는 사실상 목재가 노출되는 게 굉장히 작아요. 전체 면적 비중으로 보면은 나머지 벽체는 뭐예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통나무 주택이 있죠. 로그하우스. 이 통나무도 그냥 이 통나무 진짜 원형 라운드 로그가 있고 또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합 라미네이티드 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형식으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켜켜 쌓는 그러한 로그 하우스가 있어요. 이 통나무 주택은 불 붙이라고 해도 불 붙이기도 힘듭니다. 나무 단면이 원체 커서 불 붙이기도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같은 재료라도 같은 나무라도 형태에 따라서 이 착화되고 불이 붙는 그 형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양, 같은 크기의 목재, 가연성 물질 나무라도 모양에 따라 달라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단면이 큰 통나무 주택, 원목 뭐 이런 거는 정말 불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량에 따라서 아주 건조가 잘 된 거는 또 착화가 잘 되겠죠. 그렇지만 습기가 좀 있으면은 함수율 한 17% 이상 함수가 돼 있는 나무 같으면은 불이 진짜 잘 안 붙어요. 오히려 생나무 같은 거는 정말 불 붙이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함수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형태, 가연 물질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무게, 같은 양일 때 이 표면적이 많을수록 더 불 붙이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무 토막보다도 이걸 짜게 쓸 때 더 불 붙이기가 쉽고 더 부셔서 가루로 만들었을 때 표면적이 커지죠. 더 불 붙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재소에서 톱밥이 날리고 그 가루가 날리고 또 뭡니까 이제
밀가루 공장, 제분 공장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그 가루가 많이 날려요. 또 석탄 저장 시설 같은 데도 석탄 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진, 가연성 가루가 날리는 가운데 뭐 무슨 모터라든지 그런데 스위치 같은 데서 전기적인 스파크라든지 이런 게 일순간 일어나면서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가연성 그런 미세 가루와 공기가 있고 거기 점화원, 스파크가 있으면은 아주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장이 그냥 아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사고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진이 많이 날리는 그런 공장은 그 스위치라든지 그런 작동 기기에 그런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방폭 스위치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재가 가연성 물질이 이게 표면적이 클수록 미세할수록 불 붙이기가 쉽다. 그러니까 불 붙일 때 불쏘시개는 뭐예요? 불쏘시개는 뭐 잘 자란 성냥개피 같은 거 뭐 잔 가지 가지고 불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목조라도 통나무 주택보다 경량 목구조 2x4가 취약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목재, 골조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 마감재에서부터 인화가 되고 착화가 되고 불이 나는 거죠. 내부를 그러면 내부에 뭡니까? 뭐 주로 가연성 물질, 도배지라든지 커튼, 가구도 있고 또 침구류, 이부자리 뭐 침대 이런 거라든지 또 요즘에는 내부 이 수장재, 이 인테리어 제품도 원목 가공품보다도 뭡니까? 거기다 전부 다 필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필름 작업해 놓은 게 많습니다. 시트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몰딩 같은 것도 합성수지 몰딩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문짝도 뭡니까? 나무 문짝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세멘트 보드 계통의 문짝은 그래도 화재 내화성이 있는데 ABS 도화 같은 거 이거 전부 뭡니까? 합성수지 플라스틱 계통 아니에요? 이런데 불이 붙으면은 뭐 화재로서 열기보다는 그 맹독성 가스가 엄청 품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런 화재 시 맹독 가스는 호흡을 한 번, 두 번 정도만 해도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유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입니다. 내장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1차적인 원인이 되니까 이거 목조냐 뭐 콘크리트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뭐 목조가 특별히 나쁘다, 취약하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주택에서 우리가 뭐 상가 건물이나 다른 용도 말고 우리가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에서의 화재 원인은 전기적인 화재죠. 콘센트에다가 멀티 해가지고 막 여러 개 꽂아서 그 용량 같은 거 생각 못하고 전기를 막 쓰면은 거기서 과열이 되고 그렇죠? 전류가 전기줄 용량을 오버해가지고 열이 나서 녹아서 불이 붙는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래도 요즘 짓는 주택은 뭡니까? 전부 그 자동 전기 차단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딱 전기가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전제품이 노후돼서 또 거기에 전기적인 결함으로 화재가 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냉장고라든지 뭐 에어컨 같은데 필터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필터에 미세한 그런 먼지가 쌓이죠. 그런 가운데서 또 작은 스파크라든지 그런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적어요. 그러면 다른 구조 말고 목조주택에서도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화재에 관련돼서 그런 포인트는 뭐냐 보면은 이제 주로 벽난로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벽난로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내 벽난로가 있으면 참 여러 가지로 좀 먼지도 날리고 그 장작도 준비해서 해야 되고 좀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해보고 그냥 설치하시는 분은 좀 그게 좀 나중에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장식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벽난로 굴고 효율이 별로 없잖아요. 그 장작 떼는 나무 양에 비하면은 열이 전부 굴뚝으로 다 사라져버려요, 벽난로. 그래서 벽난로 같은 경우는 그 연통 주변에, 물론 요즘에 이제 이중 연통으로 다 하고, 그 연통 주변도 그 내화 몰탈, 석고 몰탈 같은 걸로 잘 해서 직접적으로 나무하고 닿지 않게 잘 단열을 하고 그런 거를 하면 그래도 이상이 없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시원찮게 대충 하면은 나무라는 게 그 불씨, 직접적인 불꽃이 없이도 자연적으로 착화가 돼서 그런 발화가 됩니다. 그 온도가
약 한 450도, 뭐 나무 수종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다림질하는 다리미 같은 거를 나무에 얹어놓고 한 450도씨 이상 열을 받게 되면은 불꽃이 없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불꽃이 퍽 생기면서 그 자연 발화가 돼요. 또는 자연에서 나무들끼리 이렇게 나뭇가지가 붙어 있는데 계속 바람이 불어서, 건조한 날씨에 계속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여기서 450도씨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척화가 돼서 그냥 산불이 나는 겁니다. 산불이 뭐 누가 뭐 담배꽁초 붙여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캘리포니아 같은데 뭐 굉장히 건조하고 호주 같은데 건조한 그런 산림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는 발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 자체에 그쵸, 취약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벽난로 특히 굴뚝 주변 잘 해야 된다. 벽난로 연통이 과열돼서 그 옆에 있는 나무가 45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살던 곳 주변에 목조주택인데 원인이 벽난로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 그 집에 모여서 놀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이제 뭐 화투치기 같은 거 정신 없는데 애들은 벽난로에 가가지고 그 장작캐피를 계속 뗀 거예요. 재밌으니까 막 계속 뗀 겁니다. 과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연통 주변으로부터 해서 착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통 주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할로겐 렌즈 같은 거 쓰는 경우는 좀 덜한데, 그 가스 렌즈 같은 거 쓸 때는 그 주방 취사시설 주변 거기에 불연제로 잘 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콘센트는 뭐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다 하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도 만에 하나 이 가정에 있는 전기를 전부 이렇게 전기를 나눠 놓습니다. 조닝이라 그러는데 조닝을 해요. 전기 용량 많이 먹는 에어컨 따로, 또 주방에 전기로 취사를 하면은 전기 렌지 쪽으로 따로 별도의 차단기를 다 달아요. 콘센트 라인 묶어서 또 차단기. 차단기를 다 나눠서 달아놓으면은 어떤 회로에서 어떤 존에서 과부하가 생기면 차단기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단기를 적절하게 잘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차단기 나눠서 다는 게 그냥 귀찮아서 막 다 한꺼번에 묶어서 뭐 크다란 차단기 하나 떡 달아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예방이 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장재료 같은 것도 뭡니까 좀 불연성, 예를 들어 사이딩으로 한다 그러면은 시멘트 사이딩 같은 경우는 불연제니까 그런 거는 화재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천연 목재 사이딩이나 뭐 비닐 사이딩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화재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소화기 같은 설치는 건축물 뭡니까 사용 승인 검사할 때 반드시 소화기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자동 화재 감지기,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 그것도 각 실마다 하나씩 붙이게끔 요즘에 그렇게 다 그거 의무 사항입니다. 사용 검사 할 때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 밖에 그래도 난 불안하다 그러면 자동 소화 시설 같은 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스프링클러 같은 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주택이라든지 건물 외에는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뭐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의무 대상이 아니니까 뭐 그냥 꼭 규격에 맞춰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할 수도 있어요. 외부 처마 쪽으로 뭐 2개, 3개 스프링클러 헤드에다가 배관 다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외부 그 스프링클러 안에서 물이 있으면 외부 같은데 겨울에 얼어 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화재가 나서 열받아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제 열리잖아요. 터지면은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물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이 화면상에 다 얘기 드릴 수 없고, 뭐 정 염려가 되시는 분은 비용 크게 들지 않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곳곳에 이렇게 좀 설치를 해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 목조주택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불리하게 평가를 합니다. 보험사에서. 물론 보험사에서도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놨겠지만은 근데 목조라는 게 주요 구조부가 그러니까 기둥, 벽, 뭐 지붕틀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목조면은 목조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조래도 포스트 앤 빔 똑같은 방식이 우리 전통 한옥의 목구조 같은 건데, 기둥하고 보 이런 거 목조로 하고 나머지 벽은 뭡니까? 뭐 벽돌을 쌓아서 막던, 뭐 샌드위치 판넬을 막던, 황토로 막던, 뭘로 막아도 그건 목조예요.
더구나 이제 목조 벽체에서 우리가 신벽 구조가 있고 평벽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전통 한옥 같은 거, 우리 또 사찰 건물 같은 데 이렇게 기둥이 드러나 보이고 벽으로 막혔어요. 또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드러나 보이는 벽 구조를 우리가 신벽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 신벽 구조는 기둥이 좀 더 크죠. 이렇게 포스트앤빔 방식이니까 이 단면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신벽 구조라는 거는 우리 경량목 구조가 전부 다 신벽 구조라고 보면 돼요. 이 힘 받는 이 스터드들이죠. 기둥들이 벽 안에 다 들어가서 안 보여요. 그냥 벽체, 나무 골조가 안 보이고, 그런 방식을 신벽 구조라고 합니다. 더구나 신벽 구조는 골조 나무가 안에 들어있고 겉에는 뭡니까? 불연성 석고보드로 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더 그 가연성 문제가 되는 목조까지 이 화염, 화재가 닿기까지, 화염이 닿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죠. 이 불연성 석고보드 같은 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목조가 그냥 화재에 취약하다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택 화재 보험은 건물 구조에 따라서 한 4등급으로 나눠요. 뭐 제일 내화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평가되는 거 1급부터 4급까지가 있는데, 1급이 주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1급으로 칩니다. 2급 같으면 이제 벽돌조, 그죠? 조족조 같은 거, 뭐 세멘트 벽돌, 뭐 그다음에 붉은 벽돌, 소송 벽돌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3급 같으면은 이제 조립식 구조 같은 거라든지 한옥, 이거를 3급으로 치고, 제일 등급 낮은 거 4등급을 목조주택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어디서? 보험사 쪽에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범위가 크잖아요. 네. 뼈다구만 목조면 전부 목조예요. 네. 그래서 4급 같은 경우 목조는 이제 보험사에서 이렇게 계약 거절을 합니다. 그런 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나는 목조라서 이제 보험을 꼭 들고 싶은데 이거 들어주지도 않으니 얼마나 화재에 취약할꼬,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목조,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는 그저 매캐한 연기가 날 뿐 그렇게 유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장재, 뭐 특히 실크 벽지 같은 거 전부 그게 뭡니까? 합성 수지, 말하자면 플라스틱, 비닐 종류예요. 유독가스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를 다 만났다, 건물에 있을 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바닥으로. 그래서 그 호흡기로 그 가스가 들어오지 않게 수건으로 막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왜요? 뜨거운 그 가스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그냥 붙어가지고 기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다. 보험은 이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 뭐 전문가 이제 상담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지만은, 보험이 그렇잖아요. 이제 크게 보면은 소멸성 보험하고 그 장기성 보험인데, 소멸성 그거에 말 그대로 그저 매년 작은 금액을 내고 그 비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부담이 적죠, 그 대신. 그리고 이제 장기성은 적금 비슷한 식으로 보험료를 적립해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되면은 보험을 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밖에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보험에 관련돼서는 또 이제 보험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조주택이 화재에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취약하진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짓는 사람도 아니고 뭐 목재 공장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제 의견이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